안녕하십니까 여러분. 1월 15일에 찾아뵙는 위대한 지적질 서호석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여러분들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공수처에 가셨습니다. 이를 두고 유튜버들은 극우 유튜버들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칭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노력한다고 하는 유튜버들입니다. 우리나라의 체제를, 지금 우리나라의 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자기네들이 지킨다고 자칭 얘기하면서 떠들고 있는 유튜버들이 오늘 윤석열 대통령께서 자진 출석하신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공수처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하기를 10시 33분에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자진 출석이든 체포영장이 체포가 됐든 그거는 그렇게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아무런 충돌 없이, 큰 사고 없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공수처에 가셔서 조사를 받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과야 어떻든지 간에 어쨌든 지금 서로 이렇게 대립하던, 서로 갈등하고 서로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던 그런 상황들이 종료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안도감을 느낍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마음 졸이면서 얼마나 우리가 노심초사했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지는 않을까? 또 거기 경호원의 와이프 되시는 분은 얼마나 많은 걱정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 걱정이 오늘 다 이제 해소되었습니다. 참 다행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저도 사실 지금 이렇게 유튜브 개인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 이 극우 유튜버들의 선동하고 막 불안 심리를 조장하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참이 무도한가를 다시 한번 느끼는 하루였습니다. 저번에 1차 체포영장 집행되지 못했을 때 그 사람들은 승리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승리인지는 모르겠는데 승리했다고 했어요. 이겼다고 했어요. 자기네들이 막아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목적을 두고 막아냈다고 하는지는 이해가 되진 않지만 승리하고 막아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네들의 힘으로, 시민의 힘으로 막아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그 앞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나라 국민이고 찬성하는 사람도 국민이고 반대하는 사람도 국민인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의 힘으로, 시민의 힘으로 막아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막아낼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켜낼 거라고 하면서 반공청년단인가 하는 사람들은 머리 헬멧을 쓰고 무슨 멸공봉을 들고 다니고 그러면서 순찰을 돈다 그러고 지킨다 그러고 대통령이 제가 공수처에 가서 그냥 순조롭게 가서 조사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저는 동의합니다.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여론을 호도하려고 자기네들이 지킨다고 그랬잖아요. 뭘 지켰습니까?
뭐를 막아냈습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거기 어떤 그 유튜버는 절대 이거는 뭐 대통령 끌고 나갈 수가 없다, 뭐 체포될 수가 없다, 그 차를 어떻게 넘을 것이며, 뭐 헬기는 뜨면은 격추될 것이며, 그 다음에 경호원들이 뭐 총을 소지하고 있으며, 온갖 말로 그 조장을 했어요. 공포를. 대통령이 절대 체포되지 않는다고. 설령 체포가 된다 해도 그 앞에 있는 시민들이 거길 들어놓아서 다 막아서 그거를 뚫고 지나갈 수가 없을 거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네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 승리의 의미가 뭔지 모르겠는데 승리한다고 떠들어댔습니다. 제가 어제 밤에도 가봤었습니다. 근데 어제 밤에도 떠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대통령이 우리 젊은 사람들이 혹시라도 다칠까봐 뭐 이제 가기로 했다고,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이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공수처에서 온 사람들이 뭐 무혈 입성을 했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제까지 그 얘기했던 그 유튜버들은 도대체 뭡니까? 그 선봉에 서서 자기네가 지켜낼 것이다, 대통령을 지키는 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떠들면서 얘기했던 사람들은 뭐를 지켰다는 겁니까? 아무것도 못 지킨 겁니다. 그들의 말대로라면.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그동안 떠들었던 거는 무슨 목적이 있었을까요? 개인적인 이득에만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대통령을 제물 삼아서 우리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 어르신들의 마음을 제물 삼아서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그 젊은 사람들의 마음을 제물 삼아서 자기네의 그 돈만 벌기에 급급했던 겁니다. 뉴스 보도를 통해서 나오는 거 보니까 뭐 1억을 벌었네, 뭐 8천만 원을 벌었네, 9천만 원을 벌었네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이 대목에 뭐 그 정도 못 벌면 어떻게 하냐고 그러더라고요. 이걸 대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더 심한 말을 쏟아내고 더 공포를 조장했던 거죠. 자기네가 목숨 바쳐서 지킬 거라고, 지켜낼 거라고. 거기에 또 어떤 사람은 대통령이 국가라고 떠들면서 거기다가 또 막 기름을 부어서 불을 더 지폈죠. 그랬던 사람들이 오늘의 결과를 보고 또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이 자진 출석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끝난 게 아니죠. 왜냐하면 그냥 공수처에 가서 조사를 받을 뿐입니다. 결론 나진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공수처에 가면 모든 게 끝난다고, 이렇게 가면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는 망할 거라고 얘기하면서 얼마나 공포를 조장을 했습니까? 선동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그런 결과가 생기니까 다시 또 불을 지핍니다. 끝난 게 아니라고. 과천으로 다시 모이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또 한 번 장이 쓰기를 바라는 겁니까? 또 한 번 대목장이 쓰기를 바라서 그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결과적으로 여기서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이득을 보는 사람들은 극우 유튜버들 뿐입니다. 근거도 없이 공포 조장해서 사람들의 주머니 돈을 털어내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무슨 국가를 위하는 마음이 1%라도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 우리가 그냥 다 받아들여서 그냥 그대로 활동하게끔 하면은 더욱더, 그러니까 끝간 줄 모르고 더욱더 활개를 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자꾸 냉정해지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 위대한 지적지를 시청하시는 분, 구독해 주시는 분, 그분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위대한 지적지를 냉정하게 보셔야 합니다. 얼마나 상식적이고 얼마나 합리적인지, 얼마나 근거가 있는지 이렇게 보시고 판단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맹목적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만한 우리는 그 식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뭐 보통 뭐 집단 지성이 발휘가 될 거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는 많은 경험을 통해서 배워온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판단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몇 군데만 건드려주면 그냥 다 둔갑을 해버리는 겁니다. 진실로 둔갑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 영화에 보면은 그 마더라는 영화에 보면 절대 자기 아들은 그럴 리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확증 편향이라는 거죠. 그러기에는 누군가가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근데 그 잘못된 정보를 전달받으면 그냥 한쪽으로 쏠려서 확정적으로 자꾸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얘기할 때는 우리가 근거를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근거를 정확하게 보려고 하지 않아요. 누가 근거를 제시를 해줘도 조작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도 그렇잖아요. 대통령도. 신문 읽지 말고 유튜브 보라고 평소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이외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조작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매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틈을 그것을 이용해서 유튜버들이 극단적인 유튜버들이 더욱더 활개를 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음모를 꾸미고 더욱더 사실이 아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공포를 조장하고 그래서 이게 갈라지게 만드는 겁니다. 서로 자기네 편으로 유입되게 만드는 거죠. 그 결국은 뭐냐면 이간질시켜서 갈라지게 만드는 거죠. 우리 국민들을. 화합을 시키려는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화합을 시키면 자기네들이 돈이 안 되거든요. 어떻게든지 공포 분위기가 조성이 돼야 자기네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 우리가 지금 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그러니까 성향에 관계없이 자꾸 냉정하게 생각을 하시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금만 더,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분명히 제대로 보실 수가 있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에 가셔서 이제 조사를 받고 뭐 거기에 정해진 절차대로 이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제 오늘 또 그 이재명 사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사건에 대해서 집중 심리한다고, 새로운 사건은 그 재판부에 맡기지 않고 이 이재명 대표의 그 선거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빨리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중 심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새로운 재판은 배당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옳은 거죠. 이게 우리가 봤을 때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이게 사회가 시스템대로 돌아가는 거죠. 공평하고. 근데 이쪽은 빨리 하고 저쪽은 늦게 하고 이런 식으로 했으면은 또 갈라지게 될 게 분명합니다. 그나마 이번에 그 사법부가 이런 결정을 내려줘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법관들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검사들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이쪽이 될 수도 있고 저쪽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법관을 되기로 마음을 먹은 사람들이라면 공정한 생각을 먼저 하고 자기 성향에 치우치지 않는 그런 업무를 공정하게 진행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기본적인 생각은 같습니다. 절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더불어민주당을 바라보는 시각하고 똑같습니다. 많은 것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저들이 만약에 행정 권력까지 가지게 된다면 암담한 세상이 올 거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세상이 오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거는 만약에 그쪽이 우리 쪽이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좌우의 날개가 평형을 이뤄야 되니까요.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의석을 많이 갖고 있으면, 우리 국민의힘이 의석도 많이 갖고 있고 대통령도 우리 대통령이고, 그러면 또 안 되겠죠. 왜냐하면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우리 마음대로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분명히 견제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꼭 이게 우리의 경우라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가 어떤 그 많은 양적인 위치에 있으면 그것을 분명히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장치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게 대통령이라는 것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행정 권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야지 브레이크가 작동하는 거 아닙니까?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사고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분명하게 막아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 계엄 선포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지금 당장 대통령 선거를 치른다고 해보십시오. 어떤 결과가 주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더욱더 합리적이고 더욱더 상식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어차피 더불어민주당 쪽은 30%입니다. 거기서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중도층이 40% 정도가 된다고 보는 거죠. 아니면은 3.3, 3.3, 3.3이든지 그냥 분포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느 쪽이 과연 중도층한테 설득력이 있게 다가갈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그 중도층도 그 더불어민주당의 그 무도함에 대해서, 그 무지막지함에 대해서, 뭐 카톡을 검열하네, 무슨 뭐 이재명 대표의 그런 범죄 혐의점에 대해서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가 그렇게 나왔잖아요. 호감도도 31%지만 또 절대 안 된다도 제일 높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국민의힘으로 오느냐? 그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너네는 계엄 세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결국은 계속 놔두면 우리 그 당뇨 아시죠? 당뇨. 제일 무서운 게 그 당뇨 이렇게 썩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쪽부터 시작해서 썩어가고 있었는데 이 내 손을 살리자고 계속 놔두면 계속 썩어 들어가서 결국은 온몸이 썩어 들어가서 사망에 이르게 될 겁니다. 여기서 결단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잘라내는 것밖에 없죠. 그래서 더 이상 썩어 들어가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것을 한동훈 대표가 의사가 되어서 잘라낸 거 아닙니까? 이 몸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이쪽을 잘라낸 거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 댓글을 통해서 많은 말씀들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의견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일이 거기에 댓글을 달아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굽니까?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굽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정치인들도 얘기하고 다 얘기합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라고. 모두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주인이 누구냐? 국민이다. 민주도 결국은 민주라는 게 뭡니까? 백성들이 주인이라는 얘기잖아요. 그 백성 민자 아닙니까? 그죠? 주인은 뭐 주인 주장가 그렇고. 그럼 그 민주주의라는 게 백성들이 주인이 되는 게 옳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는 대로 얘기를 하면 이 나라의 주인은 윤석열 대통령이래야 돼요. 여러분들의 얘기를 만약에 정당화시키자면 이 나라의 주인은 윤석열 대통령이어야 하고 이 나라의 주인은 이재명 대표여야 해요. 여러분들의 얘기를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하자면 그래야지 배신이 되는 게 배신이라는 말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인이라는 전제가 있어야 배신이라는 말이 성립이 된다고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국민이 주인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어디다가 감히 배신이라는 얘기를 합니까? 누구를 배신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이 팔이 썩어 들어가고 내 몸을 위협해서 내가 몸이 죽을지도 모르는데 계속 놔둬야 됩니까? 우리가 의사가 없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집단 지성이라는 게 발휘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그 팔 잘라야 돼. 그 팔 잘라. 안 그러면 너 죽어. 큰일 날 거야. 근데 누구도 용기를 내지 못해요. 그냥 계속 보고만 있으려는 겁니다. 괜찮아질 거야, 괜찮아질 거야. 나아질 거야, 나아질 거야 하면서. 나아지질 않죠. 그럴 때 용기 있게 잘라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 몸 전체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새 살이 다시 돋아날 수가 있고 기회가 된다면 또 새 팔을 갖다 붙일 수도 있는 겁니다. 새 손을 갖다 붙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결단을 한동훈이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자꾸 그 말씀을 하셔서 제가 대표라는 말을 이제 빼겠습니다. 왜 대표도 아닌데 자꾸 대표라고 하느냐. 그래서 그렇지 않은 분들한테 그 심기를 건드리기 싫어서 그렇지 않은 분들한테의 마음을 존중하고 싶어서 제가 대표자는 빼겠습니다. 전 대표라고 얘기하면 되나? 여러분 괜찮으시겠습니까? 전 대표. 한동훈 전 대표라고 얘기하면 괜찮죠. 뭐 다른 사람들도 다 전자를 붙이니까 대통령한테도 뭐 전 대통령을 붙이니까. 그렇지만 자기네들끼리는 또 뭐 방송에 나와서 뭐 의원님 하대. 의원이 아닌데도 패널로 나온 그 전직 전 의원들한테도 다 의원 이렇게 하면서 존칭 써주면서 또 내가 한동훈 대표라고 하는 말에는 또 반감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자기하고 이해관계가 틀리다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대표, 한동훈 전 대표, 물론 제가 대표라고 그랬습니다만 제가 명분을 안 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너도 말 막 해놓고 왜 나한테 그래 이렇게 얘기할까 봐. 그래서 우리 한동훈 대표 욕먹일까 봐 제가 예의를 바르게 하자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더욱더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스스로가 주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 부분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의 주인은 절대 이재명 대표가 아닙니다. 절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은 나이고 또 당신이고 우리 모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뜻과 우리의 그 공통적인 마음을 몰라주고 행동을 막 하면, 법을 떠나서 약속을 어기고 마음대로 하면, 무도하게 하면 그런 사람들이 배신자입니다. 민주를 배신했으니까요. 민주. 지금은 뭐 왕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 왕조 시대 때에도 백성이 주인이었죠. 왕이 주인이 아니라. 이 점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한동훈 대표는
절대 배신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꾸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정확하게 따져보시고 그 말을 하세요. 주인이 누군가를 먼저 따져보시고 그 말씀을 하시라고요. 여러분들이 하는 얘기는 그거잖아요. 배신자다. 주군을 배신했다. 여기는 이 조폭 집단이 아닙니다. 국가입니다. 국가. 나라. 우리 지금 우리가 이 다음을 꿈꾸고 있을 때, 또 이재명 대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자꾸 이 자유통일당 강경 보수에 이끌려 가잖아요. 이렇게 자꾸 계속 그쪽에 막 큰 목소리 내고 무슨 선동하고 그러니까 거기 눈치 보고, 이렇게 되면 진정으로 우리가 이끌고 가야 될 사람들은 다 이탈할 겁니다. 아마 중도층은 그러면 그럴수록 다 멀어질 겁니다. 우리가 한마디 말이 더 세질 때, 더 극우적인 성향으로 갈 때 중도층은 두두두두둑 다 떨어져 나갈 거라고요. 기본적인 그 상식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갈 겁니다. 그러면은 뭐냐면 기본 지지층이 서로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끌어와야 됩니까? 자, 우리는 국민의 힘인데 여기도 저기도 아닌 사람들, 민주당 꼴보기 싫어하는 사람들, 그렇다고 우리를 지지하지도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끌어와야 됩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사올 수 있습니까? 돈 주고 사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감동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스스로가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바라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더욱더 공고하게 완성이 될 겁니다. 지금이 언론이 통제되는 시대도 아니잖아요. 지금 다 저같이 개인 채널들 다 있는데 어떻게 언론을 통제하겠습니까? 그 잘못된 생각이지. 그 잘못된 생각으로 그 계엄했던 거 아닙니까? 그건 옛날 얘기지. 옛날에 이렇게 시대가 발전하지 않고 스마트폰 없을 때 얘기지. 지금 이 스마트폰이 있는 사회에서는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통제를 합니까? 손 안에 다 모든 정보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난리가 나는데, 무슨 사건만 생기면 다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고 있는데 어떻게 피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언론을 통제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구시대적인 발상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그 지극히 상식적으로, 그 또 지극히 공정하게 우리가 계속 그렇게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 그 중간층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올 수가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을 끌어오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잘 살자고? 아니잖아요. 다 같이 잘 살자고 그 사람들을 설득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더불어민주당도 국민의힘도 개혁신당도 조국 신당도 크게 보면 다 같이 우리 국민이잖아요.
축구 경기가 열리면 우리 다 같이 응원하잖아요. 대한민국 외치면서. 그런 나라 만들자고. 우리 한동훈 대표를 위시해서 이런 사람들이 떠들고 있는 겁니다.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 극단적인 거, 이거는 어느 쪽이든 엄청 안 좋은 결과를 나타낼 뿐입니다. 분명히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감을 가집니다. 지금은 이제 이 전국 상황이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어서 누구도 이제 예측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또 아주 없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사람은 탄핵이 또 인용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는 사람도 있고, 또 안 된다는 사람도 있고, 나는 민주당이지만 이재명 대표는 찍지 않을 거야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죽으면 죽었지 우리 한동훈은 안 돼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재명도 안 되지만 한동훈도 안 돼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흘러갈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러니까 우리 뜻에 동의하는 사람들을 더 많이 만들려면 더욱더 성숙하게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더 예의 바르고 더욱더 공정하게 바르게 계속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중간에 있는 분들을 절대 잡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대한 지적지를 사랑해 주시고 애청해 주시는 여러분, 우리 같이 힘을 합쳐서 우리가 그것을 한동훈 대표를 통해서 이뤄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생각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힘드시겠지만 한동훈 대표가 앞장서 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거기에 따라가고, 또 우리의 이런 노력들이 보이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같이 따라오게 되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 선한 영향력이 계속 이렇게 쌓아져 갈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이런 방송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많이 도와주세요. 여러분께서 기회가 된다면 방송 좀 많이 알려주시고, 또 구독 안 하신 분이 계시다면 구독도 좀 해주시고, 특히 좋아요를 좀 많이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물론 뭐 사심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저도 제 방송이 발전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런 뜻도 있지만 또 이 말이 많은 사람들에게 좀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좋아요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 눌러주셔서 좋아요, 그 다음에 또 공유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유. 이렇게 이게 또 다른 데도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고, 그래서 그 우리의 뜻이, 우리의 그 집단 지성이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도움이
정말 필요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찾아뵙겠습니다.